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색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CPTSD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되짚어보며 스스로 그렇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 계시진 않나요?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상처는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 CPTSD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수많은 글과 영상을 찾아보고 어쩌면 상담 치료를 받으며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 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끝없는 대화 속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해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죠. CPTSD로부터의 회복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문제가 가진 복잡성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버려져 폐허가 된 집을 혼자서 수리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 앞에 낡고 허물어져가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요? 물이 새는 배관을 먼저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 합선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전선을 손봐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지붕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또 어떻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압도당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폐허가 된 집을 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집의 세 가지 핵심 문제, 즉 배관, 전기, 그리고 지붕에 해당하는 개념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조직화의 교란, 줄여서 DSO입니다. 이 DSO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PTSD와 복합성 PTSD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특징이며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감정에 관한 문제,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자아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에 깊이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뒤죽박죽 얽혀있는 문제의 실타래 속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DSO의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복합성 트라우마를 겪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감정을 다루는 데 겪는 극심한 혼란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이라는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자극에도 극심한 분노나 슬픔, 불안이 터져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트리거가 작동했다고 말하죠. 때로는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시끄러운 소리나 밝은 빛, 특정 냄새만으로도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해리 상태에 빠지거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무감각함과 공허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화병처럼 억눌린 감정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권위적인 사람이나 화난 사람을 보면 극도로 불안해진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내 감정이 너무 쉽게 휘둘린다. 거절당하는 것은 나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격렬한 감정이나 충동적인 반응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질문들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의 회복 여정에서 감정 조절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정적 자아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 무가치함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 지속적으로 비난받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너는 쓸모없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한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자신을 카멜레온 같다고 표현합니다. 만나는 사람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색깔을 바꾸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거나 좋은 성과를 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끔찍한 사람이야라는 왜곡된 핵심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조차 신뢰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나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의 감정도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믿지 못한다. 나는 나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경향이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러한 어려움은 마치 집의 기초가 부실한 것과 같습니다. 이 자아 개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이는 타인과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에서 그 상처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매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상처를 줬던 부모님의 모습을 현재의 파트너나 상사에게 무의식적으로 덧씌워보는 투사를 통해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진정한 나를 보여주면 상대가 떠나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늘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맺으며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내가 자랄 때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가 서로에게 깊이 불만족스러워하며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이나 양육자는 분노에 차 있거나 변덕스럽거나 지배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정서적으로 부재하거나 혹은 극도로 예민한 분이었다. 나의 성장 환경에는 교묘한 조종이나 불공평함이 만연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관계 맺기 방식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의 고통이 주로 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이 영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폐허가 된 집의 세 가지 주요 문제 영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이라는 전기 시스템, 자아라는 건물의 기초, 그리고 관계라는 배관 시스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당장 당신의 일상적인 삶과 기능을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무기력에 빠뜨릴 뿐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분류하듯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지붕을 그대로 둔 채 벽지를 새로 바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의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저의 일상을 가장 크게 뒤흔들었던 것은 애착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실제 혹은 상상 속의 두려움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심지어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마비시켰습니다. 저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지붕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혹은 파트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이 하루 종일 당신을 지배하나요? 직장에서의 기대치가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나요? 예측 불가능하게 터져나오는 감정의 폭풍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망치거나 사람들을 밀어낸 경험이 있나요? 물론 이 세 가지 문제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의 다툼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나는 역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순환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어쩌면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관계가 순조로울 때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불안정한 자아 개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순서는 자아 개념이 첫 번째이고 관계의 문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핵심 문제를 종이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지, 어떤 생각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지, 무엇이 당신의 일상을 마비시키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란과 절망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 회복을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결코 고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써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곳을 먼저 돌보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리하여 깨어진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위로와 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